그럼 이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 2리터 마시라고 하니까 아침에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저녁에 또 마시면 되겠네. 하지만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물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당분은 저장할 수 있지만 물은 저장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건 우리 몸이 여분의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해두는 거죠.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활짝 틀어놓으면 싱크대에 물이 차오르지 않고 배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물 1리터를 한꺼번에 마셔도 그 물은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작은 컵으로 한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1시간에 200ml 정도, 작은 컵 한 잔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한 잔씩 마시면 몸이 그 물을 천천히 흡수해서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화분에 물을 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부으면 흙이 흡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주면 흙이 물을 머금고 오래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생활 속 물 마시는 타이밍.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은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숨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갔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세수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밤사이 걸쭉해진 혈액이 묽어지고 장이 깨어나면서 배변 활동도 좋아집니다. 아침 물 한 잔이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식사 30분 전. 식사하기 30분쯤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위를 준비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또 물로 배를 채우면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중에는 국이나 찌개로 충분하고 물은 한 모금 정도만 가볍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 식사가 끝나고 한두 시간쯤 지나면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이때쯤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고 있을 때인데 물이 소화를 돕고 영양분 흡수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외출 전후. 밖에 나가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더운 날씨에 외출했다면 집에 와서 물을 꼭 마셔야 합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오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줘야 해요. 약 먹을 때.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세요. 작은 컵으로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 없이 약만 삼키거나 물을 조금만 마시고 약을 먹으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캡슐이나 알약은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화장실 다녀온 후. 소변을 보고 나면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간 만큼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수분 균형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TV나 책을 볼 때.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옆에 물을 놓아두고 광고 시간이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주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잠들기 한두 시간 전. 자기 직전은 피하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쯤 물을 한 잔 마셔두면 좋습니다. 밤사이 수분 부족을 예방하고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데 특히 새벽 시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별 물 마시는 팁. 더운 날씨. 여름철이나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져서 몸에서 수분이 증발하거든요. 추운 날씨. 겨울에는 목이 잘 마르지 않아서 물 마시는 걸 잊기 쉬운데 사실 겨울에도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고 또 옷을 많이 입어서 땀을 의외로 많이 흘립니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 호흡기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죠. 운동할 때.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한 잔, 운동 중간중간 한 모금씩, 운동이 끝나고 한 잔, 이렇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운동 중에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이나 사우나 후.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면 땀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보충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사우나에서 땀 빼고 체중 줄였는데 물 마시면 아깝잖아라고 하시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도 수분은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는 조금씩 자주, 그리고 생활 속 여러 순간에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사실 물 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물 마시는 실천 팁.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2리터, 8잔 정도를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권장량.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1.5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걸 컵으로 환산하면 대략 6잔에서 8잔 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은 200ml 정도, 일반 유리컵 한 잔 크기입니다. 2리터라니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중 일부는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됩니다. 국, 찌개, 과일, 야채 등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순수하게 물로만 마셔야 하는 양은 11.5리터 컵으로 56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수치고 사람마다 필요한 양은 다릅니다. 체격이 큰 분은 조금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분도 더 많이 마셔야 하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분, 더운 환경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너무 많이도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3리터 이상을 마시거나 한 번에 1리터 이상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물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힘들어요. 물이 목으로 안 넘어가요. 물 맛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차가운 물은 목과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차가운 것에 민감해지죠.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로 시작해보세요.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겁니다.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게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한 모금씩 즐기는 거죠. 시간을 정해두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시계를 보면서 2시간마다 물 한 잔씩 마시자고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알람이 귀찮을 수 있지만 2, 3주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물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식탁, 거실 테이블, 침실 등 자주 있는 곳마다 물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아, 물이 있네 하고 한 모금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충분한 양을 마시게 돼요. 예쁜 컵을 사용하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마음에 드는 예쁜 컵을 사용하면 물 마시는 게 즐거워집니다. 색깔이 예쁜 컵, 손에 잡기 편한 컵,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컵을 골라보세요. 이 컵으로 물을 마셔야지 하는 작은 즐거움이 생깁니다. 물의 맛을 더해보세요. 물맛이 싫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은은한 향과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마시기 좋아집니다. 생강차, 대추차, 보리차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는 물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지는 마세요.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 차, 음료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커피도 물 아닌가요? 보리차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 커피와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에서 물을 빼앗아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커피에 들어있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그만큼 순수한 물도 더 마셔줘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탄산음료와 주스.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당뇨, 비만,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특히 탄산음료는 카페인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사이다가 생각나시더라도 물을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물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순수한 물만 마시기 힘드시다면 이런 차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말고 설탕을 넣지 않고 드세요. 국과 찌개. 식사 때 먹는 국과 찌개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국물 요리가 많아서 식사만 잘하셔도 어느 정도 수분이 보충됩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이 걱정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요라고 걱정하십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저녁 물 섭취 조절하기.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물 섭취를 줄이세요. 대신 낮 시간 동안 특히 아침과 오후에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70에서 80%를 낮에 마시고 저녁에는 20%에서 30%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참지 마세요.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가세요. 참으면 방광에도 안 좋고 자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조명을 켜두시고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가세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밤에 한두 번 깰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밤사이에도 수분 균형을 잘 맞추게 됩니다. 밤에 깨는 게 불편하더라도 낮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탈수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크니까요. 물 마시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하루 8잔 마시겠어. 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하루에 2잔 마신다면 먼저 3잔으로 늘려보세요. 일주일 정도 3잔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4잔으로 늘리고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기록해보세요.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물 마신 횟수를 표시해보세요. 오늘 5잔 마셨네, 어제보다 1잔 더 마셨네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많이 있습니다. 물 마실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알림도 보내주죠.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물 마시기 습관을 들이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오늘 물 마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챙겨주는 거죠. 손주들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물 드세요 하고 가져다 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도 물 마시는 습관을 배우게 되고요. 작은 변화를 인정하세요. 오늘은 물을 4잔이나 마셨네요. 잘하셨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절별 물 마시기 팁. 봄.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호흡기로 물이 많이 증발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셔주세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목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여름. 여름은 말할 것도 없이 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방심하지 마세요. 에어컨 바람으로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집니다. 외출할 때는 작은 물병을 꼭 챙기세요. 가을. 가을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몸에서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크림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겨울.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습도계를 보면 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가습기도 중요하지만 물을 마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외출할 때 물 챙기기. 작은 물병 가지고 다니기. 외출할 때는 작은 물병을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요즘은 가볍고 예쁜 텀블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책하거나 장 보러 갈 때도 물병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밖에서도 수시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물을 요청하세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커피나 차와 함께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세요. 카페인 음료와 순수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오래 기다릴 때 물을 챙겨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한데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약 먹을 때 물의 중요성.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반컵 이상. 약을 먹을 때는 최소한 100ml, 반컵 이상의 물과 함께 드세요. 가능하면 1컵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니어분들의 물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을 챙기셔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